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시립예술단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포항시의 2차 가해와 뒤늦은 사과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법원이 가해 공무원에게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립예술단원 A씨는 지난해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어렵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린 날, 포항시는 노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결부를 시켜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고. 잇따른 2차 가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경상북도의 징계는 경징계에 그쳤고 포항시는 10달 만인 지난달에야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과 피해자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에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요구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법원은 공무원인 B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B씨가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성적인 감정 교류와 업무상 충돌로 인한 허위 진술을 주장한 B씨 측의 주장은 법원이 대화 녹취와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B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 성평등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피해자가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발생해 지역 누적 확진자는 5,14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지역 내 감염 2명,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1명 등 총 4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항과 영덕에서도 각각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경북에서는 고3 학생 23,500여 명과 고등학교 교직원 1,900여 명, 총 34,400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약 2주간 경북 지역 24개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접종이 이뤄지고 2차 접종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동 방문을 두고 했던 예안 비하 발언에 대해 지역 유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예안 한교 유림들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다시는 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안동 예안 향교 유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예안 안동의 어르신들께 심려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동 방문을 두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안 비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그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퇴계 이황 선생의 고향이자 도산서원이 있는 성리학의 본거지인 예안 지역을 비하한 발언에 지역 유림들은 최근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재원 의원이 발언 12일 만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예안 비하 발언을 한 이유는 지역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저는 지역 사정도 잘 모르고 우리 안동에 내려왔다가 지인들이 하시는 말씀 그저 제가 전달하는 중에 많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안 향교 유림들은 김재원 위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더 이상 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비하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안향내 전체가 붕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이재명 지사 측은 이번 사태가 김재원 위원이 지역주의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다 역풍을 맞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저지르는 지역주의는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헛된 망상 같은 것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께도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시간 넘게 예안 유림들을 만난 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236명이며 경북에서는 1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1명이 지난달 구미에서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때는 외출을 줄이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포항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농가에 고온 방지용 송풍기 254대를 지원하고 가축 면역용 사료 첨가제 1,125포와 미네랄 블럭 1,20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과에 폭염 피해 방지 대책반을 설치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사 지붕과 가축에게 물을 뿌리는 기동반을 운영하는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포장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데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대구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한쪽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일주일에 300개 정도,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500개 정도가 모입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버려서 폐기되기에는 또 환경이 또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집에 계속 쌓여만 있었거든요. 경산의 한 단체는 지난 3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이처럼 아이스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000개 정도를 모아 씻은 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값을 줄이고 상인은 아이스팩 구매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아이스팩은 수분이 많아 불에 태우기 어렵고 땅에 묻어도 500년이 지나야 분해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수질이 오염되는 만큼 환경을 위해서도 아이스팩 재사용은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관심 있는 일부 단체의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자체가 아이스팩 재사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께서 우리 아파트도 좀 해줄 수 없냐고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고 해보니 반응은 너무 좋고. 대구에서는 남구와 수성구, 북구와 달성군, 중구 등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경북도 김천과 포항, 안동과 경주 등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리 비용도 절감되지만 무엇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 지역 수출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포항항을 통한 수출은 8억 1,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고 수입은 7억 6,400만 달러로 125% 늘어 5,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금속 제품의 경우 미국과 인도,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수입은 중남미와 호주, 일본에서의 광산물과 철강 금속 제품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합니다. 또 체온 측정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안전한 휴가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연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힐링과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농촌 교육 농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골 농장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구마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직접 빚고 오븐에서 구워냅니다. 나무를 이용해 목걸이나 장난감을 만드는 목공 체험도 하고 텃밭에서 잘 익은 방울토마토, 블루베리를 직접 수확해 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빵도 만들고요.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하면서 자연에서 쉴 수 있는 농촌 교육 농장이 코로나 시대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학 체험은 계절별로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공 체험과 그리고 제과 제빵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황토 민박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전국의 농촌 교육 농장은 221곳, 농촌진흥청은 이 가운데 영주의 발효체험학교 띄움과 상주의 봉강교육농장, 김천 마고촌을 비롯한 33곳을 여름 휴가지로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했습니다. 농작물 수확부터 각종 만들기와 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재미와 힐링 그리고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자녀와 함께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농촌 교육농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농사로 또는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덕군은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 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자 한 팀을 추가 모집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제한은 없지만 경북에 주소지를 둔 청년은 타 지역 청년과 팀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연간 2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포항시 남구 냉천 고양의 강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시는 최근 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줄 미착용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배설물 미수거는 1차 5만 원에서 3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